잠깐. 너 지금 유학 준비 중인데 스터디 플라이 몰라? 호주 최고의 유학원이다. 당장 연락해보도록. 호주 유학 상담은 스터디 플라이에서. 그리고 오늘은 Q&A를 해봤는데요. Q&A에 들어가기 앞서서 재밌는 인트로를 하나 찍어봐. 인트로 재밌게 봐주시고 Q&A도 재밌게 봐주십시오. 인트로 제목은 뭐야? TV 좀 봐야겠다. 뭐야? 저거 나 아니야? 뭐야? 옷이랑 모자도 똑같은데? 뭐야? 근데 저거 우리 집인가? 뭐야? 여기 내 방인데? 뭐야? 밖에 왜 저렇지? 뭐야? 누가 여기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 앉으면 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Q&A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간 영상들을 좀 올리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런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르꼬르동블루라는 요리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호주 시드니 르꼬르동블루로 오시려는 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도 좀 다뤄보고, 저도 호주 워홀을 2년 6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꽤 오래 했죠. 호주 워홀에 대한 궁금한 점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막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Q&A 바로 렛츠고. 저도 처음에 호주 워홀을 준비할 때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봤었는데 그 조시 TV였나? 그분들 영상을 몇 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주메 돌리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봤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분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질문이 뭐였냐면 영어 공부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려주세요. 단어인가요? 제가 영상에서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와야 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로. 왜 해야 되냐면 저는 처음에 호주 올 때 정말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일이.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돼. 왜냐면은 우리 이제 다 성인이잖아요. 그 친구들도 일을 할 거고 직장에 있을 거고 아니면은 대학교를 다닌다거나 본인들 학교가 과제해, 알바해, 말도 잘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르지. 그래서 영어 공부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오지 않으면 호주인 친구들을 사귀는 건 진짜 힘들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워킹 홀리데이로 온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이랑은 친구가 쉽게 될 수 있어. 왜냐면 상황이 비슷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오지들이랑은 친구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일을 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영어 공부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IELTS 4.5였나? 그런데 지금은 이제 6점 정도 되거든요. 높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딱 중급자 정도다. 라이팅이랑 리스닝을 6.5점 받았고 스피킹이랑 리딩을 5.5점 받아서 6점인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집에서 백날 아무리 공부하고 혼자 공부해서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미드 보면서 쉐도잉이라 하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요. 결국 그거를 써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써먹는 것도 이게 내가 무의식 중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써야 의미가 있어져요. 안 그러면은 또 대화하다가 패닉 와가지고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무의식에 들어와 버릴 때까지 해야 돼요. 저도 단어 공부 많이 했고 문법 공부도 조금 했었고, 저는 프렌즈가 다들 좋다길래 그 프렌즈를 매화 모든 문장을 다 적어가지고 해석해보고 틀리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수정하고, 거기에 나오는 구어체들 어떻게든 좀 내가 써볼 수 있을까 하고 뭐 그런 것들 저도 해봤었는데, 결국은 그거를 나와서 써먹지 않으면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회화에 한해서 뭐 시험을 보는 건 모르겠지만 본인이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데 회화를 안 해보면은 집에서 백날 외워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막상 외국인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은 졸라 패닉 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화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회화를 어떻게 많이 하냐? 그냥 본인을 졸라 불편한 상황에 계속 둬야 됩니다. 쫄지 말고 계속 어디든 나가세요. 미더블 나가도 좋고 운동을 하러 가도 좋고, 저는 농구를 하면서 호주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한인 동호회도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 진짜 그 스포츠를 즐기는 호주인들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냥 일단 비비는 겁니다. 저도 그냥 졸라 비볐어요. 이 썰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워홀썰 1탄, 2탄, 3탄 그쪽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워홀 비자로 살 때는 거의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주에 38시간에서 40시간 정도? 그래서 저는 거의 주에 한 900에서 900불 좀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통 사실 워홀이 오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컨스트럭션 일을 한다거나 클리닝 잡을 한다거나 키친핸드를 한다거나 주방에서 일을 한다거나, 카페도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5가지 정도? 뭐 다른 알바도 더 있겠죠. PC방 알바라던가 뭐 옷가게 알바라던가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5개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페이가 크게 차이가 있냐고 한다면 직업군마다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일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한 명도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셰프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은 최소한 800~900불은 번다, 주에. 정말 반값 내고 생활비 해도 남죠. 저는 왜 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돈에 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얼마를 들고 오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올 때 50만 원 들고 왔어요. 근데 보증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더 환전해서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들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0만 원이 딱 적당합니다. 간절해지기 딱 좋은 돈 150만 원. 그 이상 있으면 뭐 한 1~2주 놀다가 하지, 뭐 2~3주 놀다가 하지.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무언가를 이루려고 오신 분들은 그냥 150만 원 정도 들고 오면은 일을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하는 것들을 좀 더 실행력 있게 추진력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좀 놀고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들고 오면 좋겠죠. 그래서 돈 얘기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으로 이제 한인잡. 이번에는 한인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2년 9개월 정도 호주에 있으면서 한인잡을 1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호주 처음에 왔을 때 막 파인다이닝 식당 이런데 뭐 트라이얼 갔다가 안 되고, 뭐 식당 일 하다가 영어 못해가지고 잘리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더 이상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인잡을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영어가 막 정말 유창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처음 시작은 한인잡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른 일들도 똑같겠지만 한인잡을 하나 오지잡을 하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인 사장 밑에서 일을 해도 한인잡인지 오지잡인지 어떻게 압니까? 다 오지잡이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인잡이라고 시스템이 다르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스템들을 3개월 안에 다 배우고 나오겠다,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인잡에서 몇 달 해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시스템을 다 알고 오지잡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들은 눈치껏 대충 때울 수 있거든요. 뭐 무튼 제가 생각하는 한인잡은 그렇습니다.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다음으로 이제 한인잡 얘기를 했으니까 오지잡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게, 팀원과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잡 구하신 썰도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그 마틴 플레이스라는 곳에 있는 모레나라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낙하산입니다. 제가 농구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그 모레나라는 식당에서 CDP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야, 너 그러면 트라이얼 한번 보러 오라고 해서 갔다가 붙어가지고 같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라틴 아메리칸 식당에서 일을 해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배우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지잡을 구하는 거는 사실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은 영어를 막 잘 못해도 구하는 애들은 또 잘 구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어도 영어지만 그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 오지잡을 구할 때 인터넷으로 넣거든요. 그 seek.com이나 인디드 그런 데 넣지, 저는 레주메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돌렸던 적은 시드니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드니는 보통 다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고, 온라인으로 레주메를 넣으면 전화가 오죠? 그럼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하고, 그러고 트라이얼에 가고 인터뷰를 가면 거기서 열심히 하고 거기서 날 좋아하면 일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지잡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한인잡은 그냥 호주 나라에서 구한다, 오지잡은 인디드에서 구한다, 그 차이뿐입니다. 대신 말을 영어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 구하기. 집 구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3일 만에 구했거든요. 쓰러져가는 나무로 만든 집이었는데 이게 바람이 불면 집이 흔들리면서 전구가 다 나가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방에 막 쥐가 있고, 출근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쥐들이 제 라면을 다 야금야금 먹어놓고 막 그랬던 집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이게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최대한 여유 있게 집을 구하세요. 제가 봤을 때 한 2주 정도는 잡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로 뭘 먼저 해야겠다라고 정해놓는 것도 좋은데 그것들을 다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을 구하면서 집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집 구하기, 일 구하기 같이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물 잘 나오는 거 체크해라, 뭐 그로서리 근처에 있는지 체크해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집 구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현명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호주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은 이거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 Q&A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르꼬르동블룩 과제가 많고 빡세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과제 개 많고요. 개 많은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베이직을 막 끝냈고 인터미디어를 듣고 있는데, 그 주에 과제가 하나 있어요. 퀴즈라는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 퀴즈가 뭐냐면 20문제 정도 되는 퀴즈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드래그해서 복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theory 클래스 듣고 이론 수업에 대한 PPT 그거를 보고 집에 가서 이제 오픈북 테스트를 하는 건데 1시간 내로 다 풀어야 되고, 근데 그게 진짜 일입니다. 남들이랑 공유도 못하게 문제가 다 달라요, 학생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진짜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 일을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배우는 양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장에 가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또 배우는 거다 보니까 학교 4일가지, 일 이틀가지? 그러면 그 퀴즈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조금 쉬고 싶은데 그 퀴즈의 부담감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무튼 과제는 빡세다는 거. 두 번째 질문으로는 르꼬르동 블루에서 시험을 본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험을 보는 건가요? 이제 시험은 저희가 9주 동안 배우는 그 커리큘럼 안에 있는 메뉴들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파이널 에그잼 때 시험을 봐요. 그리고 다른 학교 셰프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먹고 텍스처는 어떤지, 플레이버 어떤지, 플레이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봐가지고 마지막에 점수를 매겨서 패스를 할지 페일을 줄지를 결정하는 시험을 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한국인이 많나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텀에는 많진 않은데 보통 한국인, 인도네시아인,
외국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중국인들도 조금 있고 인도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이랑 인도네시아가 제가 봤을 땐 제일 많고 오지들도 좀 있어요. 호주 사람들도 좀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이랑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좀 많다. 그리고 네 번째, 수업을 다 이수하면 취업에 나간다고 들었는데 크리스님은 취업에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미 일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이직, 인터미디엇, 수페리어 수업을 다 들으면 IP라고 해서 인더스트리 플레이스먼트였나? 어쨌든 6개월 정도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당연히 유급이고요. 주에 20 몇 시간 이상을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섯 번째, 호주 요리 유학의 메리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어쨌든 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뭐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여기는 어쨌든 다인종 문화다 보니까 문화가 정말 다양하고 그 현지인들이 직접 그 주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식집을 한다고 해도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식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고 그 음식점들에 대한 이해도가 한국보다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호주 요리 유학의 메리트는 그 정도 그겁니다. 미슐랭 시스템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다음 질문으로는 방학은 며칠인가요? 방학은 3주입니다. 마지막 텀에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해봐가지고. 무튼 보통 9주 하고 3주 쉬고 9주 하고 3주 쉬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선 제로2 부탁드립니다. 꺼주세요. 다음 질문으로는 요리학교 정말 르꼬르동블루가 좋은 다른 학교들보다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취업 때 영향을 미치나요? 커리큘럼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다르겠죠. 왜냐면은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르꼬르동블루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조금 있는 학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같은 것도 엄청 빡빡하게 잡고 출석도 엄청 잘 해야 되고요. 주변에서 막 르꼬르동블루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냥 싼 학교 가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거는 뭐 자유니까요. 뭐 그분들의 선택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제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어쨌든 르꼬르동블루를 졸업한 높은 직급에 있는 선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학교가 빡빡한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력서를 볼 때 그 학교를 보고 조금 더 얘는 그래도 좀 열심히 했겠구나 싶을 수도 있겠죠. 뭐가 더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본인이 선택한 길을 가면 됩니다. 르꼬르동블루를 가야 할 이유?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취업 때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일했던 아무로라는 사케바는 저 있을 때 모든 주방 직원들이 다 르꼬르동블루 학생이었어요. 지금 일하는 곳에도 전부는 아닌데 저 말고 2명 더 있나? 3명 더 있나? 무튼 인더스트리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커리큘럼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다른 학교를 안 다녀봐가지고 그리고 안 알아봐가지고 잘 비교를 못 하겠긴 한데 저희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렌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홀랜다이즈 만들고 연어 수비드 해가지고 수비드 살몬에 홀랜다이즈 올리고 그런 프렌치들을 배웁니다. 저도 아직 베이직밖에 안 해가지고 더 이렇게 고급 요리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을 사과드리고요. 근데 그런 프렌치의 기본 소스들 있잖아요. 홀랜다이즈, 말테이즈 이런 소스들 배우고 그런 소스들을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들 를 배우고 베이직 때는 스톡 끓이는 것도 많이 배우고 비프 스톡, 빌 스톡, 치킨 스톡, 베지 스톡, 피쉬 스톡 이런 거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IELTS 성적을 5.5 맞추고도 따로 어학원을 다닌 다음에 입학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6점이 필요하거든요. IELTS PT는 모르겠어요. 전 IELTS로 시험 봐가지고 근데 IELTS 이제 6점 필요합니다. 6점 필요하고 어학원을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6점이 있으면. 왜냐면 저도 6점이 있는데 딱히 막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6점 있으면 뭐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계속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을 얼마나 예산을 잡아야 하는가 어렵더라고요. 초기 정착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저는 33만 수강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은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3, 4만 불 정도 들어가는데 자세한 거는 그 매 텀마다도 또 다르기 때문에 학교 측에 연락을 해보거나 아니면 유학원 측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3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3, 4만 불이면 될 것 같아요. 학비는 오셔가지고 바로 일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얼마를 가져오면 좋겠냐면 저는 그것도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일을 좀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라도 하게 됩니다. 뭐 좋은 직장을 당연히 가지고 싶겠지만 이 세상 사는 게 다 제 맘 같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50에서 200이면 학비 제외하고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4개월 됐고 그동안에 받은 질문들을 좀 추려가지고 사실 추린 건 아니고요. 그거 싹 다 가져온 겁니다. 질문을 얼마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Q&A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4달 만에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열심히 자세하게 아는 만큼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Q&A는 여기까지.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댓구알